이동선 선생님과 박진광 선생님과 함께 이 바스를 활용한 지역 기반 교사 플랫폼 활용이라는 주제로 교환을 개발해 보았습니다. 네, 바스는 이제 부산 선생님들께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또 이미 활용을 하고 계신 선생님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지원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은 편이고요. 네, 근데 그렇지만 또 한 번도 또 로그인 안 해본 뭐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만큼 활용도가 좀 높다는 것은 다른 뭐 AI 코스웨어나 또 다른 기타 AIDT를 하는 것보다도 또 현재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이 바스라는 플랫폼을 다시 한번 어, 또 안내해 주시고 또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연수를 해주시면 훨씬 더 이제 지역 안에서 이제 지금 무료로 활용되고 있는 이 플랫폼의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어,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ADE 사업단에도 이렇게 지역 플랫폼 콘텐츠 개발에 대한 이런 필요성을 안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팀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이번 어, 내용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순서는 첫째, 바스가 무엇인지, 둘째, 바스의 주요 기능들, 셋째, 바스를 활용한 수업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지, 특히 수업 전, 중, 후 별로, 그리고 바스의 이벤트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평소에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챕터 1에서는 바스가 무엇인지 일단 정리를 해서 적어 두었는데요. 사실 선생님들께서 강의하실 때 바로 바스가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바로 언급하기보다는 이미 선생님들께서 알고 있는 혹은 활용해 본 적이 있는 그런 AI 코스웨어 플랫폼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멘티미터라는 플랫폼은 다 아실 텐데 이런 멘티미터를 통해서 선생님들의 의견을 서로 공유하면서 다양한 AI 코스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네. 그러면 아마도 예상컨대 다양한 교과별로 또 시중에 나와 있는 다양한 코스웨어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바스는 국영수사과 이렇게 5가지가 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의견이 수렴되면은 이걸 토대로 해서 국영수사과가 다 무료이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도 다 활용할 수 있다라는 바스의 강점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AI 코스웨어에서 바스를 소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바스는 이제 부산 교육청에서 이제 계속 개발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특히 부산형 학업 성취도 평가라고 하는 베스트라고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자율평가,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 이런 평가들을 기반으로 해서 학생들의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시면 바스의 강점을 다시 한번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은 바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기능들인데요. 올해 업데이트된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 올해 선생님들이 잘 모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엔진이 고도화되었다. 뭐 학생들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맞춤형 학습이 간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내용이고 특히 콘텐츠 질 및 관리 개선 이 부분을 좀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작년까지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3이었다면 올해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콘텐츠가 추가가 되었다는 점을 또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산형 UI가 더 재설계되었다.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가 되어서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인 학습 부분에서 좀 더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게이미피케이션 요소가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 학생들도 최근에 이 게이미피케이션 요소 덕분에 더 열정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언급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학교 지원 및 홍보 강화입니다. 올해는 또 학부모님들한테 학생들의 어떤 어, 평가 결과들을 학부모 입장에서 계정에 로그인을 해서 리포트를 볼 수가 있는 그런 메뉴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지금까지는 학생들이 열심히 참여했다면 이제는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를 한다 이런 느낌이 좀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가정에서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AI 도구를 활용한 학습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지원을 해준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바스의 운영 체계이고 이런 부분은 기존의 다른 AI 코스웨어와 아주 유사한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 이제 학생들의 리포트가 제공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앞서 잠시 언급드렸던 부산 학업 성취도 평가 베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학생들의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주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주요 기능 및 흐름도인데 이 부분은 바스의 실제 메뉴와 서로 매칭되어서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이 부분은 또 실제로 실습을 하면서 또 같이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동일하게 실제로 그 실습을 해 나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바스에 실제로 접속을 해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연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께 어, 실습을 같이 이제 안내해 주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챕터 2부터는 실제 실습 중심으로 바스에 있는 각 메뉴들을 같이 클릭해 나가는 형태로 주요 기능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유의할 점들을 생각해 보자면 일단 바스에 선생님들이 여기 접속을 하시려면 선생님들의 계정을 미리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실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희가 바스가 부산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또 각종 연수, 그러니까 담당자 선생님들께 연수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 담당자 선생님들이 어, 아마 학년 초에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계정을 일괄적으로 아마 만드셨을 거고 그거를 안내를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어떤 선생님들은 잘 쓰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일부 선생님들은 아예 계정이 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차자컨을 진행하시기 전에 어, 그, 그 학교의 담당 선생님과 충분히 소통하셔가지고 선생님들이 실습하시기 전에 각 선생님들이 부여받으신 계정에 대해서 충분히 먼저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꼭 당부해 주시고 실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같이 실습을 해 나가면서 이제 메뉴들을 하나씩 다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나오는 메뉴는 맞춤 진단이라고 하는 메뉴입니다. 맞춤 진단은 쉽게 말해서 진단 평가를 하는 메뉴입니다.
네, 진단평가. 우리 그 AIDT에도 진단평가 기능이 있듯이 바스도 이제 교과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영수 사과 5과목을 개설해서 맞춤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맞춤 진단을 개설할 때 어, 한 과목 뒤에 학년 반까지 같이 작성해서 개설을 하면은 특히 중학교 선생님들께서 한 교과에 대해서 다양한 많은 학급을 지금 가르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뒤에 부분에 학년 반까지 설정을 하면은 학생 관리가 더 용이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맞춤 진단 문제를 생성할 때도 어, 학생들에게 어, 각자 다른 유형을 각자 다른 문제를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동일한 문제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선생님들께서 이 각 메뉴들의 특징들을 잘 이해를 못하시면 실제로 수업하실 때 원하는 형태로 이 기능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메뉴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맞춤 진단은 유형 A, B, C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고요. 그 유형을 각자 학생들마다 랜덤으로 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셔서 실습을 하시면 좋겠고요. 네, 다음은 맞춤 진단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맞춤 진단을 하고 나면 학생들이 참여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맞춤 진단 안에 있는 대시보드 기능인데요. 학생들이 맞춤 진단에 참여하면은 현황 보기 혹은 결과 보기라고 그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확인을 할 수 있는 대시보드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 종합 결과, 학생들 전체적인 종합 결과를 볼 수도 있고 혹은 학생별 결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학생들의 차시별 맞춤 진단 결과를 그래프로도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 메뉴는 추천 문제입니다. 네, 추천 문제는 쉽게 말해서 학생들의 그 학습 결과에 따라서 맞춤형 문제를 추천하는 그런 메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앞서 맞춤 진단 기능이었던 부분을 개설해서 개설해야만 이제 추천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라는 점을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AI 추천 문제에는 크게 네 가지 방식으로 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 문제인데 AI 추천 출제가 있고 랜덤 출제가 있고 선택 출제가 있고 직접 출제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다른지를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면 마찬가지 선생님들께서 이 바스를 적재적소에 어떻게 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쉽, 그런 생각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출제하는 방법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AI 추천 문제 방법은 학생의 결과에 따라서 각자 다른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고요. 랜덤 출제는 어떤 문제 은행이 있으면 그 문제 은행에서 랜덤으로 문항을 추출해서 학생들에게 일괄 같은 문제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 출제는 선생님이 직접 그 문항들을 조회해서 그중에 그 선생님이 임의적으로 배치한 문제를 출제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직접 출제는 어, 선생님이 직접 문제를 만들어서 출제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름은 이름만 봤을 때는 이게 충분히 어떤 기능인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기능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어떻게 나중에 이제 추후에 이 교환에 나오는데 어떻게 수업에 적용할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AI 추천 문제를 배포하는 지금 모습이고요. 이렇게 문제를 생성해서 생성한 문제를 클릭한 후에 배포라고 있는 이 단추를 클릭해야만 학생들의 화면에 그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네. 여기서 많이 질문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를 저장을 하고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든 문제집을 선생님이 배포하지 않아서 학생들 화면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많이 자주 있는 그런 질문들, 그런 것들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학습 강좌라고 하는 메뉴입니다. 학습 강좌는 바스에 있는 이런 EBS 학습 강좌 같은 것들을 학생들에게 공유하고 또 학생들이 직접 본인이 자신의 어떤 학습 결과에 맞는 그런 학습 강좌를 찾아가지고 영상을 보는 것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EBS 영상이 엄청 많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색을 해서 학생들에게 배포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도 마찬가지 EBS 강좌를 검색한 후에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은 학력 숙속이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학력 숙속은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습 결과에 따라서 이 바스 안에서 제공되어 있는 문제 혹은 학습 강좌를 추천받아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네. 다음은 학습 리포트라고 하는 메뉴이고요. 학습 리포트는 우리 쉽게 많이 말하는 대시보드라는 그런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본인의 리포트를 볼 수도 있고, 교사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전체적인 학급 리포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메뉴들을 충분히 숙지하셔가지고, 우리 일선 선생님들이 이 메뉴에 대해서 충분히 모르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조금 해소시켜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게이미피케이션 요소가 추가가 되었는데, 올해 사실 이 바스가 많은 홍보를 통해서도 어, 지금 활용되고 있지만 게이미피케이션이 나오면서 더 그 장점이 좀 좋아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런 부산학력 그 개발원에서 이제 마스코트라고 하는 이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캐릭터가 R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계속 레벨이 올라가는 그런 보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랭킹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재밌게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바스 활용 수업 설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마 갈증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수업 전, 수업 중, 수업 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일단은 어,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사실 이 또한 사실 아까 이 챕터 2에서 말씀드렸던 각 메뉴들을 어떤 걸 써야 되는지 그 내용까지 같이 연계하셔가지고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수업 전 활동인데요. 사실 수업 전은 학생들의 학습 분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네, 지금 보시는 표는 부산 학력 지원 시스템 활용 모델이라고 해서 부산 바스 연구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엄궁초등학교에서 수립하신 계획을 제가 좀 참고를 해서 이렇게 올려두었습니다. 네, 그래서 수업 전은 학생들의 맞춤 진단 메뉴를 활용해서 진단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맞춤 진단을 학생들이 선수학습에 대해서 충분히 진단을 하고 그걸 통해서 학생들의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충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까 학습 강좌 있었죠. 그래서 그 EBS 영상 등을 통해서 스스로 보정학습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맞춤 진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반 학생들에게 유형 A 문제를 같이 진단을 한다 등과 같은 형태로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그 맞춤 진단을 하고 나서 이제 리포트 메뉴를 활용하셔서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학생들의 개별적인 학습 분석을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수업 중입니다. 수업 중은 실제로 수업에 활용되는 사례인데요. 네, 수업 중도 조금 세부적으로 나눴을 때 도입, 전개, 정리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례들을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도입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학습 강좌를 아까 그 EBS 영상 같은 그런 강좌를 사전 배포해서 그 단원에서 배워야 하는 핵심적인 개념 영상을 미리 학생들 스스로 영상을 보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핵심 개념을 바탕으로 전개부터는 좀 더 학생들이 참여하는 형태의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안내해 주시고, 지금 보이시는 학습 강좌 메뉴를 활용해서 핵심 개념 영상을 도입에 바로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전개부터는 보다 학생들이 참여하는 학생 주도적인 프로젝트 등을 마치 거꾸로 수업처럼 진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도입 단계에 활용하는 사례인데요. 우선 도입 부분에 보통 이제 전시학습 상기나 선수학습에 대한 출발점 행동 등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바스에서 학생들의 기본 문제를 같이 풀고 이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도 되고, 학생들의 학습 성취에 따라서 맞춤형 학습, 기본 문제 혹은 심화 문제 이렇게 미리 세팅을 해두고 학생들이 그 수준별 학습으로 하면서 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추천 문제 메뉴에서 이런 내용들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추천 문제에서 학생들이 동일한 문제를 풀게 할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기본 문제, 심화 문제를 세팅해 두고 그것을 선택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은 수업 중에 전개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네, 마찬가지 추천 문제 메뉴에서 랜덤 출제로 학생들에게 그 문제를 일괄적으로 같은 문제를 같이 배포해서 문제를 같이 푸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예시로 수학을 지금 계속 예시를 들고 있는데 수학 문제 예를 들면 10문제를 배포했다고 한다면 그 10문제를 가지고 핵심 개념 영상을 혹은 핵심 개념을 배운 것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함께 문제를 풀면서 익혀 나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수학 익힘책을 풀듯이 그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문제를 풀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측 하단에 보시면 정답률이 낮은 부분부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문제를 풀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학생들이 정답률이 가장 낮은 문제부터 같이 확인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같이 전개 활동에서 수업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는 각자 문제를 풀게 한 후에 그 결과를 함께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반에서 했던 활동인데 각자 문제를 풀게 한 후에 자신이 틀렸던 문제는 오답 노트라고 하는 메뉴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틀린 문제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패들렛 같은 그런 플랫폼에 올리고 그것의 문제를 서로 풀고 답을 각자 또 찾아보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업 중 정리 단계에 활용되는 사례입니다. 네. 저희 개발팀에 사실 주도적으로 개발해 주신 이동선 선생님께서 작년에 바스 TF팀 팀장, 올해도 마찬가지고 팀장이셨는데 지금 그 수업 릴레이안을 여기 출처로 적어 두었습니다. 작년에
저희 부산에서 실시했던 수업 나눌 릴레이의 그 수업안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서 정리 단계의 바스를 활용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 단계의 형성평가를 활용해서 바스를 활용한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바스를 활용해서 그날 배운 것을 서로 점검하고 그것에 대한 수준을 확인하고 네, 다음 과제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학습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수업 후에 할 수 있는 바스의 활용 사례입니다. 네, 수업 후에는 학생들 스스로 개별화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바스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아침 활동에 문제를 풀도록 할 수 있고, 특히 AI 추천 문제 같은 그런 메뉴를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해 업데이트된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활용하면 계속 그 선생님이 사실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특히 가정 연계 학습이 더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되겠고, 네, 그리고 AI 추천 문제가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교사만 배포해서 학생들에게 교사만 배포할 수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스로 그것이 아니고 학생 스스로 문제를 생성해서 문제를 계속 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화 보충 학습을 할 때 이 추천 문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부터 바스 활성화 이벤트가 계속 부산 교육청 그리고 학력개발원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더 안내해 주셔가지고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부산항력 시스템 공식 패들렛이 있습니다. 혹시 관련된 질문이 있거나 하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해결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강의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바스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이쪽 그 패들렛에서 다양한 자료를 확인하실 수도 있고 또 주로 많이 그 듣게 되는 질문과 답변까지 여기에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패들렛을 충분히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팀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관련해서 질문 사항 있으시면 채팅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